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국채금리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 코로나로 보면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치명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치명적이지 않고 입원율이 낮다. 뭐 이것 때문에 사실 오미크론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미크론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존홉킨스 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8만 명. 일일 사망자가 1688명 정도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통틀어서 처음으로 하나의 국가에서 100만 명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 처음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저께 프랑스에서도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단백질 스파이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델타가 단백질 스파이크가 16개였고 오미크론이 32개, 그 다음에 이번에 프랑스에서 발견된 건 46개라고 합니다. 단백질 스파이크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혹시 치명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스파이크가 많다는 건 변이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도 100만 명 확진자가 나올 때 이게 다 미접종자는 아닐 겁니다. 아마 접종자들 중에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이게 지금 오미크론이 엄청난 파급력을 보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일부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68%까지 상승하면서 기술주인 나스닥에 영향을 줬고요. 나스닥이 장중한테 2% 넘게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여서 1.33% 정도에 마감을 했어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제가 어저께 아마 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연준의 의원들이 매파색이 짙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준 의원직 12명이고, 그러니까 투표권 있는 연준 의원 12명이고, 그 중에서 4명은 연준 이상, 8명은 연준 이상, 4명은 지역 연은 총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은 총재 4명이 바뀌는데 그 4명이 전부 다 매파. 그 다음에 연준 이사에서 3명이 교체했는데 그들도 매파일 확률이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과반이 넘어버린 상황이라서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3월 금리 인상설이 나오고 있어요. 3월 금리 인상설. 연준은 작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2022년도 올해 3번, 내년에 3번, 23년 2번 이렇게 해서 올해 2022년도에는 6월 달에 첫 번째 하는 걸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3월 달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 투표권 가지고 이번에 변경된 지역 총재들이요, 작년 한 해 내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실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에 FOMC 회의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드라이브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3월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고 1월에도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거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죠. 실제로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63%로 보고 있고요, 6월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40%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방 금리 선물은 항상 맞았어요. 항상 맞았기 때문에 일단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죠. 3월이면 지금 1월달이니까 1월달, 2월달 지나버리면 두 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부담스러운 건 당연할 거다. 부담스러운 건 당연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맞다 그런다면 일단 시장에 약간 흔들릴 소지를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이 될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다우는 상승, 나스닥은 하락했는데요. 이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다우 차트를 좀 보면요, 다우 차트는 어제 고점을 돌파했어요. 어제 돌파해서 이제 최고가가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금리 인상 2개월, 3개월 전에 꼭지가 나온다. 그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장중한 때는 0.96% 정도까지 상승했었고요. 지금 약간 눌리면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송합니다.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오히려
장대음봉이 나와가지고요. 사실은 21선까지 거의 밀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장중한테 2% 넘게 하락했다가 납보 주류 끝났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나스닥 관련해서 뭐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국내장은 이 나스닥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중국이 연초 유동성 공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그 지난번에 아마 지준율 인하를 했던 걸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중국 상해 종합 지준율 인하를 했었어요. 그래서 0.25%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0.25를 내렸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대출 우대금리라 해서 20개월 만에 또 인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완화적 기조를 가지고 있죠. 이 일이 왜 터졌냐면 헝다가 터지면서, 헝다그룹 문제가 터지면서 중국이 유동성을 풀어요. 근데 유동성을 또 연초에 4조 5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40조 정도를 또 유동성 공급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좋게 생각하면, 야, 중국이 유동성 공급에서 시장을 받쳐주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뭐야, 중국에 문제가 생겼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끔 금리가 인하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인상하면 주가가 상승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케이스냐면요, 금리가 상승해서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기 회복돼 가지고 금리 인상하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금리 인하할 때 주가가 빠진 건 뭐냐면 악재가 터져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시장에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있느냐. 근데 금리 인하를 해결이 안 됐을 때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경우, 이런 게 서프라임 모기 때 있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라고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지준율 인하하고 금리 인하하고 했는데 주가가 못 갔어요. 상해 종합 못 갔어요. 근데 지금 유동성을 또 풀어. 이건 좋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만큼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4분기 GDP를 뭐 시장에서 지난번에 1.8% 2% 얘기하는 정도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뭐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풀어도 이거를 사실 100% 비키는 어렵다, 이런 해석을 되겠죠. 미국이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한 것은 경기 회복의 자신감으로 봐야 되나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아니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2%가 아니라 6.8%까지 올랐다. 그러면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하는데, 만약에 금리 인상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못 잡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하면서 주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유동성 회수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대금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거래대금이 줄으면 시장은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해 차트를 보시면은 뭐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치고는 또 유동성 하는 거에 비하면 주가가 더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요거예요. 역외환율 장중 1199원 터치. 역외환율에서요, 원달러가 어저께 원달러 1194원에 끝났어요. 지금 종가로는 1197원 70전, 또 한 3원 70전, 지금 3일째 연속으로 한 4원씩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1197원 93전인데 어제보다도 약 4원가량 또 올랐어요. 근데 역에 장중한테 1199원 80전인가까지 갔어요.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도래한 거죠. 왜 환율이 올라가나요? 금리 인상이 다가왔기 때문에 돈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흥국에서. 그렇게 되면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흐름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팔고, 요 근래 선물 팔고 코스닥 팔았어요. 유일하게 안 파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현물입니다. 코스피. 이게 삼성전자 받쳐놓는데, 이 삼성전자 물량이 오늘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의 흐름이 지금 시장의 반영이 굉장히 더딘데, 저는 결국은 반영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한 주의 절반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 잘 대응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